선생님 콩을 한번 봐봐. 유제 6번. 블랙 유제 6번에서 선생님이 한 거를 한번 더 봐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게 이런 거 자연수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로그 4에 2의 n제 고백.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에 로그 2에 루트 n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있으니까 2분의 1을 하고 로그 밑에 2를 바꾸고 2n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로그 2의 루트 n인데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n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고 그 40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자고요. 여기 계산하면 되지. 로그 2의 n에 빼니까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80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2분의 3의 로그 2의 n 하고 80이니까 로그 2의 n이 넘기고 3분의 얼마야? 158?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5.2 얼마 52.2 2점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여기 51까지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문제의 본질을 풀이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자연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1.5 값이었으면 2배를 해서 얘는 3이 되니까 자연수가 되잖아요. 2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2배를 하고 80보다 작은 자연수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이게 잘못된 풀이라고. 잘못된 풀인데 첫 번째. 여기다 선생님이 양면에 2를 곱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 값이 2분의 1 곱하기 정값이 1.5야. 자연수 아니잖아요. 2배를 하면 여기 3이니까 자연수 되잖아요. 여기 자연수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2배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풀 때.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걸 왜 써먹어요? 이걸 왜 써먹어요? 이거는 주어진 거고 타이틀은 얘예요. 자연수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의 접근을 부등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원래 풀이는 뭐냐?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야죠. 얘가 자연수래. 그럼 요게 요거니까 요건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2분의 1 하고 로그 2에 2 곱하기 n의 2분의 3 제곱이 이거를 k라는 자연수로 두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k든 n이든 이렇게. 괜찮아요? 포인트는 자연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자연수가 40보다 작으니까 k가 4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라는 걸 기억하고 나중에 k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해요.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이제 쓰는 건 여기까지 똑같다고요. 여기가 로그 2의 n을 쓰고 여기다가 2k를 쓰는 거죠. 정보지 여기. 그리고 나면 로그 2의 n이 넣어보니까 3분의 4k-2가 되죠. 괜찮아요? 그냥 빨리빨리 해. 얘 넘겼고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됐어. 돼요? 됐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n은 2의 3분의 4k-2제곱.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에 자연수 n의 개수잖아요.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수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얘는 정수예요. 근데 정수여도 뭐 양의 정수 0부터. 근데 0은 될 리가 없잖아요. K가. 대신 여기다 K를 집어넣어서 K에다가 1부터 4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는 K를 찾으시면 되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쵸? 4K-2가 3의 배수여야 된다. 그래야 여기가 자연수가 나오고 얘가 자연수가 되겠죠. 이제부터 할 수 있죠? 여기부터 4K까지 숫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 K에다가 뭐 넣으면 될까? K에 일단 3의 배수잖아요. 그럼 4K-2는 6의 배수예요. 왜? 일단 짝수잖아요. 그죠? 그럼 K가 2배. 8에서 2배면 2가 되지. 그 다음 뭐가 돼요? 4 돼요? 아니 안 되죠. 6 돼요? 안 되죠. 그럼 8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60 커져야 됩니다. 60 커져요? 이렇게 40 커져요. 계산하시면 그냥 다 써볼까? 5는 왜 안 돼요? K가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해 5가 되는구나. K가 자연수 짝수가 아니죠. 이게 위에 게 6의 개수가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얘기죠. 4K-2가 6의 개수가 되는 거죠. 되네요. 그래서 2 그냥 30 커지는 거니까 K가 되는 건 5 그 다음에 8 30 커지는 건 11 그죠? 네. 그리고 10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39 40까지 되나요? 네. 60 안 되는데? 30 커지는 거니까 잠깐만 3 수열을 풀어야겠네. 3K는 여기 있으니까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8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무식으로. 여기 타이틀은 자연수다라는 거예요. 자연수다. 그 다음에 1-1로 가요. 페이지가 32페이지. 수요일 얘기. 너무 보면 가서.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x-2에서 플러스 k 형태가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자, 루트 3의 f의 n제곱을 얘의 n제곱의 뭐야? 4제곱분 중에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제곱분 중에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문제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fx가 이거잖아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니까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라고 해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돼요? 2개가 되게 하는 그때 함수 k가 얼마냐? 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를 풀어볼까요? 어떤 거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일단 x라고 볼게요. x의 4제곱을 했는데 얘가 루트 3의 f의 n제곱이 된 거예요. 돼요? 근데 실수의 곱이 이거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치? x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뿔마 3 또는 뿔마 3i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실수 두 개인 마이너스 3 곱하기 3을 해서 여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x의 4제곱은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3의 2분의 fx가 81이어야 된다. fn이 81이어야 된다. 따라서 fn은 얼마다? 여기 3의 4제곱이거든요. 8이다.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fn은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요. 어떻게 그려줄래요? 만약에 얘가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가 n이에요. 아니 여기가 2예요. 조심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지수 때 배운 건데 여기는 2차 함수의 근이에요. 오케이? 돼요? 자, 얘를 그렸어.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렸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제가 선생님 먼저 그릴게. 이렇게 그렸어요. 왜 K? 돼요? 자, 그럼 우리 뭘 풀면 돼? 그렇죠? 여기가 8이어야 돼. 그래야 2개가 나오죠. 자연수 n의 개수 2개. 여기가 n1이어야 되고 여기가 n2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얼마면 돼요?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가 8이라고. 8이라고. 그러면 넘겼어. 그러면 n-2의 제곱이 넘겼을 때 k-8이어야 돼요. 돼요? 여기가 8이어야 돼요. 그럼 k는 8보다 큰 숫자예요. 될까요? 좋아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풀어요? k 값을 구해야 돼. 자, 어떻게 풀어요? 2개가 나왔어. n1, n2가. 어떻게 푸실래요? 해결해볼까요? n-2 얼마? 루트 k-8이고요. 따라서 n이 얼마? 루트 k-8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이 2개래. 2개잖아. 근데 얘가 자연수래. k-8이 얼마야 돼? 아니 얘들아, 이거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왜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자연수예요. 그럼 얘가 좋아요. 1, 4, 9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래야 여기가 자연수가 돼서 더하기 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2보다 큰 걸 빼면 어떻게 돼요? 자연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얘 1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왜요? 이거요. 얘가 얼마겠어요? 30. 그럼 끝났죠? K가 얼마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나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2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자연수, 뒤에 자연수. 극약의 관계를 써봤자 안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얘기했어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7-2n의 세제곱에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요? F1로 바꾸겠어요. 아니 이거 뭐 저번 시간에 한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x의 n제곱을 했을 때 7-2n의 세제곱으로 적어준 다음에 여기서 실근의 개수 꺼내죠. 맞아요? 그럴 때 fx라고 할 때 뭐가 나왔나요? 네, 시그마 n이 2부터 100까지의 fn이 얼마 개를 넣었어요. 할 수 있어. 왜냐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넣어볼까? 처음에 질문. 얘가 언제부터 음수해? 일단 고민할 필요 없이 F3, F5, F7, F99는 1이죠? n이 뿔수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맞죠? 2, 자, 글쎄 까먹은 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n이 짝일 때 양수 0, 음수에 대해서 두 개 하나 0이라고 했고 n이 홀이면 무조건 0이다. 크든 0이든 작든 하나가 만드는 거죠. 뿔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거의 규칙이 나와요. 선생님 100개까지 언제? 아니. 자, n이 2에 짝수만 할게요. 뿔수는 끝났으니까. 제곱하고요. 2를 넣으면 뭐예요? 3의 세제곱이죠. 양수예요. 그러면 F2는 2개. 자, n에다가 4를 넣을게요. 4를 넣으면 4제곱을 했는데 4 넣으면 그럼 F4는 0이에요. 끝났잖아요. 6. 6제곱을 했는데 뭐예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x의 n제곱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F6, 0. 그러니까 x는요. F4, F6, F8, F100까지 전부 뭐다? 0이다. 그럼 이제 위에 계산하는 건 요거랑 요것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내가 저 분명히 저런 형태 나온다고 했어. 근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일단 17. 이제 이거 그래프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내신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좌표만 잡아가면 되는데 솔직히 이제 이거는 뭐 지수로 하면서 그래프는 아니니까 보세요. fx가 x의 세제곱짜리가 있고 제곱이면 제곱짜리가 있고 gx는 x의 세제곱짜리가 있어요. 근데 y는 fx 위에 한 점 P1이 A, FA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대요.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고 돼요. 올라가서 좌표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지간히 하고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y는 x제곱에서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y는 네, x제곱이라고 하시죠. 됐죠? 아마 여기가 1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만나긴 합니다. 그냥 조금 좌표가 안 맞더라도 봐주세요. 근데 1보다 큰 A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뭘 하죠? P의 FA.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가 P1이었어요.
여기가 A, FA죠. 그럼 걔가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Q1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A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됐죠? 한 변에 OB가 fx랑 만나는 점을 gx랑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해요. P.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 바닥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가 Q2죠. 그런 다음에 얘로 또 이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를 C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만나는 점 있죠. fx랑 만나는데 여기가 P3예요. 여기가 P3. 그러니까 처음에는 fx에서 잡아서 내리고 그 다음에 계란 정사각형 만든 다음에 gx에서 만나는 애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계란 정사각형 만든 다음에 다시 fx랑 만나는 애를 또 내려요. Q3 이런 식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돼요? 그럴 때 Q2, Q3를 X좌표를 BC라고 한대요. 여기가 A, 0이잖아요. 여기가 B, 0이고 여기가 C,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럴 때 BC가 2가 되도록 하는 B 곱하기 C가 2가 되도록 하는 P1의 Y좌표가 예. FA가 얼마냐? 라는 거죠. 해볼게요. 천천히. 그럼 여기 좌표는 뭐냐면 얘가 A,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얘가 A, A 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도 0,A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예요? B라면서요. 여기가 그럼 B, A죠. 이 얘기는 B의 세제곱을 하면 A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B잖아요. 여기도 B니까 여기가 0,B죠. 요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러면 얘가 여기랑 만나는 거니까 P3는 여기가 B라서 C, B죠. 근데 얘는 fx가 있으니까 요 얘기는 C의 제곱을 하면 B다. 그런 얘기죠.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B는 이게 될 거고 C는 이렇게 되죠. 6분의 1 제곱이에요. 그러면 B랑 C랑 곱하면 A의 3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1 해서 A의 2분의 1가 되죠. 맞죠? 근데 얘가 얼마? 1이잖아요. 따라서 A가 4일 거고 그럼 FA는 16일 거죠. 좌표만 잘 잡고 계산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1로 갑시다. 자, 로그로 가도요. 아까 우리가 푼 것처럼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문제를 좀 보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로그 64에다가 뭐요? 4n 플러스 16분의 3 요거의 값이 이번에는 뭐예요? 정수가 된대요.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이하의 자연수예요.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볼까요? 어떻게 해요? 자, 얘가 일단 2의 몇 제곱이냐면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2에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적어도 돼요.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정수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할까요? m, 얘 정수. 한 번 더 적어? 천천히. 자, 이상하면 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로그 2에 16분의 3은 2분의 3n 이 될 거고요. 그러면 4n 플러스 16분의 3은 2의 2분의 3의 n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잠깐만요.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답이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아무리 봐도 답이 틀렸네. 그치? 내가 잘못 썼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2는 이쪽에 주고요. 3은 이쪽에 주고 정리를 하면 원래 저도 그렇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갈게요. 4n 플러스 16분의 3에 이렇게 요 2는 이쪽으로 가서 제곱을 주고 얘는 8의 n제곱을 갈게요.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저도 풀어 상관없는데 저렇게 되면 좀 오른쪽의 지수가 분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러워요. 됐죠? 자, 저게 정수만 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가 정수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n은 여기다가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제 2의 여기 3n 제곱이니까 이렇게. 요거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봐봐요. 자연수잖아요, 4n이. 그러면 4n 플러스 16은 무조건 3보다 커요. 1만 넘어도 20이 커요. 돼요? 이해했나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럼 여기를 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몇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요. 어떻게 빠져나간 거죠? 다시요. 4n 플러스 16이 얘보다 커요, 3보다. 그럼 분수 형태일 거고,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명히 얘도 한 2분의 1에 몇 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m이야 이렇게. 그럼 얘도 2분의 1이 몇 제곱으로 바꾸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애가 뭐냐면 위에 3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랑 밑에랑 3을 약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4n 플러스 16이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4n 플러스 1만 생각하면 돼. 15는 이미 던져버리고 얘가 3의 배수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돼요? 요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건 이해되셨죠? 내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게 짝수니까 2의 거듭제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랑 약분을 해야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16이 3의 배수인 건 맞잖아요. 그래야 떨어지는 거니까. 돼요? 그러면 저기다가 3의 배수가 되게끔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n에다가 선생님 이거 넣을게요. n에다가 3k 넣으면 돼요? 안 되죠? 얘는 3의 배수니까 3k 플러스
1을 넣어야 돼. 아니면 12 안 되겠다. 플러스 2를 넣어요. 마이너스 6. 3k 마이너스 6. 그러면 이렇게 돼요. 3k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은 12k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돼요. 이런 식이죠. 되세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다시요. 얘가 3의 배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걸 집어넣어서 3의 배수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4k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이게 어려워요. 제가 자 여기요. 네.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요게 되고 요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져와서 4k 플러스 2의 제곱 형태가 2의 3m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8의 n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m은 뭐예요? 정수입니다.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뒤집었어. 마이너스. 맞는데? 그렇지. 미안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3의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생각이 잘못했습니다. 아닌데? 나 무엇을 헷갈린거야 지금? 뭐 헷갈렸는데? m이 음수여야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m이 음수니까. 여기서 분명히 m이 음수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4m 플러스 3은 4k 플러스 4죠. 4는 어떤 수의 세제곱이어야 돼요. 2의 세제곱 형태 3 이렇게 세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곱 형태가 되니까 m에다가 2를 넣기 시작하면 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다시 잘 봐요. 여기가 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안에 있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2의 3 몇 제곱 형식이어야 되고, 그죠? 여기 m은 2, 4, 6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야 여기랑 얘를 약분할 거 아니에요. 요게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그냥 이 사람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m이 만약에 2에 해보자. 2 넣으면 마이너스 왜 이러고 있어? 미안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이면 4k 플러스 4의 제곱이 2의 마이너스 2 여기 누가 선제곱이죠. 그러면 4k 플러스 4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4면 4k 플러스 4의 제곱이 여기가 2의 12거든요. 그러면 4k 플러스 4가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돼요. 돼요? 여기가 4의 2가 가능해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4. 이런 또 답이 틀린데. 나 뭐해서 보는 거야? 또 꼬였어. 꼬였어요. 세제곱. 2. 라고 잘못 풀었어.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잘못 풀었어요? 마이너스 2잖아. 그 다음에 대제곱이 아닌데요?
아까 풀 때는 답을 나왔지.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풀었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안 되네. 여기다가 넣어. 12 제곱이니까 여섯째. 됐는데. 아하. 아니잖아. 된다. 맞아요. 선생님 잠깐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틀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버한 거예요. 이거 넣으면 이거 18이죠. 2에 18이죠. 그래서 4k 플러스 4가 제곱이 이게 2의 9제곱이면 5인 2.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k가 얼마냐면 4로 나누면 k 플러스 1 처음 4로 나누고 할 거라고 했구나. 그러면 1, 2, 8 되죠. 그래서 k가 되면 127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n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을 구해요. n이 3k 마이너스 1. 그래서 n은 여기는 2. n을 여기다 넣으면 34. n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3, 6, 81, 380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m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었어요. 그러면 4k 플러스 4의 제곱이 여기가 2의 24가 되죠. 그러면 4k 플러스 4가 2의 12제곱이죠. 그러면 k가 k 플러스 1이 1024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k가 1023이 되거든요. 여기서 n이 1000을 넘죠. 여기까지는 안 되죠. 여기까지 안 되죠. 여기까지. 마지막에 넘어가다가 먹었어. 선생님 잘 푼 게 아니라 중간에 계산이 약간 이상했어요. 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죠. 조심해. 선생님 여기 헷갈렸어 지금. 지수요. 여기. 지수 헷갈려요. 조심하세요.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3보죠? 3-3은 되게 유명한 애죠. 우리가 예전에 그 지수로그를 할 때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었고 신경 썼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로그 2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가 있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이다 라고 할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을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의 A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니들 이거 푼 거 기억 안 나니? 자, 내가 여기서 얘를 n이라고 할게요. 여기 자연수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니네가 여기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자연수 개수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는 2의 n제곱이다. 요거에 실근이 6개나 있는데 n에 따른 실근이긴 하겠지만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곡선과 y는 2의 n제곱의 교점들을 모았더니 6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하고 4분의 a 제곱 플러스 16?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뭘까요? 라고 하면 진수 조건입니다. 얘가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진수 조건.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가 A가 어떻게 알았어요? A가 자연스러운데요. 그럼 얘도 자연스럽지. 양수겠지. 2분의 A도 양수겠지. 그렇게 이렇게 보시죠. 여기가 2분의 A. 여기 꼭지점이 4분의 A 제곱 플러스 16.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겠지? 별편이. 돼요? 잘 봐. 여기다가 y는 2의 n제곱을 할 건데 일단 1번 n이 1이면 y는 2예요. 여기 지나가요. y는 2. 그래서 교점이 하나. 2번 n이 2예요. 그럼 y는 4. 이렇게 지나가요. 0이랑 y는 4. 그래서 여기랑 여기 하나, 둘, 3. 4개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n에다 3을 넣으면 y는 8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서 합쳐요. 제가 y는 8 하면 딱 6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커트라인을 그릴까요? n이 4가 되면 y는 16이 되고 걔는 이 위에 그어져야 되죠. y는 16. 그래야 교점이 없어서 6개가 딱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n은 딱 1하고 2하고 3이라는 문제. 이거 옛날에 기억 안 나? 옛날에 우리 많이 풀었어요, 이 문제. 돼요? 그럼 답이 뭐야? 그치? 이 꼭지점의 y좌표가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8이 되면 여기 지나잖아요. 교점이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서로 다른 데랑 뭐 없어? 아니요, 그래도 안 되죠.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다면 여기 중근이라서 두 개? 아니면 그냥 보면 자연수에 들어가는 x가 6개 알았죠? 자연수의 실수의 x가 6개. 그러니까 x가 6개 나온다는 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예전에 이렇게 밖에서 나온 적 있어요. 만약에 실수의 개수 x가 7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얘가 여기 딱 지나가야 돼요. 16이 딱 내려가야 돼요. 여기 하나, 그 7개 돼요. 그러면 이때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4분의 a제곱 플러스 16이 16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됐죠?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꽤 오래된 문제고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으로 가요. 42페이지 3-7. 문제 적으세요. 문제 없지. 자, 뭐 자기가 다 아는 거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고 자기 문제 풀던 거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뭘 안 할 테니까. 숫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못 쓰는 거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제가. 자, 3-7 볼게요. 자, 3-7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수 fx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3의 x 라고
근데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의 FA 빼기 FB가 이거 잠깐 나갔다. 쓸까요? 하란 대로 그죠? 로그 3의 A 빼기 로그 3의 B의 절대값. 얘가 다시 얘기하면 로그 3의 B분의 A의 절대값이 1분의 잠깐. 다시 얘기하면 로그 3의 B분의 A가 이렇게 되네요. 약간 그 방정식에 가깝긴 한데요. 그러면 B분의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 잠깐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주어진 조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일단 다 적어봤어요. 됐죠? 나를 볼까요? 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F의 A 플러스 B가 뭐요? 1.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로그 3의 A 플러스 B가 1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3이다. 이런 얘기죠. 될까요? 질문이 뭐예요? 자,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Fm은 3 빼기 로그 3의 K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K가 뭐냐? K는 심지어 자연수 K가 뭘까? 그게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근데 이 얘기가 있구나. 양수 A, B. A랑 B가 양수해야 되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해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만약에 A를 여기 쓸까요? 3 빼기 B라고 할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차피 얘도 양수니까 B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겠죠? 네, 이거다 넣을 거예요. 그럼 3분의 1 B분의 3 빼기 3 이렇게 되죠. 이게 되거든요. 3분의 1 B분의 3 빼기 1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3분의 4 B분의 3 4 이렇게 되고요. 뒤집을게요. 그러면 3분의 B 뒤집어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B는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 4분의 9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 B를 곱해서 A, B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B가 이거래요. 그러면은 A는요? 3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만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 A는 3 마이너스 B니까 여기 3을 더하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4분의 3 똑같이 나오면 되죠.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가 3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가 이거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면 얘가 이거잖아요. 그래야 저게 딱 떨어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얘랑 곱했다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저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이건데 내가 흰색으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B가 나왔으니까 B로 A를 만들어. 얘랑 곱하면 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거 B가 이거일 때 얘가 A고 얘가 이거일 때 얘가 A예요. 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A, B는 이제 우리가 A, B를 구하는 거예요. A, B는 어떻게 해요? A 대신에 B를 쓰고 3-B를 써요. 얘가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3B가 돼요. 이 2차 방정식을 그리세요. 이렇게. 대신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0부터 여기가 3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렇잖아요. B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범위로. 이게 여기가 지금 B죠. 여기가 B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구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징수 2분의 3이면 여기가 딱 4분의 3이고요. 여기가 딱 4분의 9예요. 여기가 높이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요만큼만 그릴 거예요. 또 높이가 딱 여기니까 최소가 여기에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B가 얼마일 때? 아, B가 4분의 3이거나 또는 4분의 9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최소값. 이때가 최소값이니까 A, B의 최소값은 결국 얘가 4분의 3이 여기 있어요. 4분의 3이면 이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곱하니까 16분의 27이 되는 거죠. 돼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럼 F, M, 얘가 N이니까 M은 로그 3의 16분의 27 그러면 3 빼기 로그 3의 16 이게 16 여기 K 되셨나요? 좀 까다롭죠? 조심하라고 했다. 여기 지우개. 그 다음에 3-8 볼까요? 3-8.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오류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3-8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세 양수 A하고 B하고 C하고 K가 있어요. 얘가 전부 양수예요. 근데 가에 뭐라고 있냐면 3의 A제곱 5의 B제곱 K의 C제곱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에 이렇게 써있어요. 로그 C는 로그 2AB 빼기 로그 2A 플러스 B 형태를 띄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수능 예제 모의고사 유지 중에 중요한 거요. 일단 얘를 봐봐.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로그로 치면 A가 나오잖아요. 해볼게요. 로그 3을 치면 A는 로그 3의 B 이렇게 나와요. 근데 A를 구하는 거면 A가 로그 값이면 여기 또 들어가면 로그에 로그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했죠? 다시 만약에 내가 얘를 뭐라고 할까? K를 써보려고 X라고 할게요. X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로그 3의 X가 A다. 얘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안 되잖아.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져요. 해보면 알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거부터 계산할게요. 이거부터. 잘 봐요. 얘가 로그 C인데 여기를 쓰면 하시겠어요. 로그 2A 플러스 B 분의 2AB 형태가 되죠. 네. 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읍시다. 정리. 만약에 문제 내에서 어떤 문자를 쓰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아니 A 곱하기 B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T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T 플러스 AB는 0에 두 근이 AB다. 이건 니네가 잘 아는 거죠. 만약에 2차 방정식으로 나오면. 근데 저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분수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A 플러스 B 분의 AB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A 마이너스 B 분의 AB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얘를 역수를 취해야 돼요. 역수를 취하면 되죠. AB 분의
a 플러스 b 형태가 되고 얘가 뭘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밑에부터 해볼까요? 얘를 역수를 취하면 a, b분의 a 마이너스 b가 돼서 b분의 1 빼기 a분의 1 형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기 무슨 그런 얘기 있어. 봐봐. a, b, a 곱하기 b가 있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C가 A, 2A 플러스 B분의 2AB면 얘가 그러면 이제 C를 뒤집으면 돼요. 그럼 얘가 2AB분의 2A 플러스 B가 되고 그래서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해보세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x라고 했어. 그러면 3은 x의 a분의 1, 5는 x의 b분의 1, k는 x의 c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하는 데는 x의 c분의 1은 c가 이거니까 x의 2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서 x의 2a분의 1 곱하기 x의 b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k는 얘가 뭐죠? 이거니까 루트 3 곱하기 5가 되죠. 뭐 하는 거야? k제곱을 했죠? k제곱은 75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계산할 수만 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로그로 풀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쉽다. 프린트 갈까요? 이제 7번 볼게요.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많이 풀어야 돼요, 기본 문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3점 다 맞아야 됩니다. 4점에서 2개, 3개만 틀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본다면, 수능을 본다면. 그게 목표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서 맞겠다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3점이랑 쉬운 4점을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문제들을 빨리 풀어서 끝내고 나머지 3-4문제가 남았을 때 4점짜리 거기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나의 문과의 목표치는 딱 88점이에요. 이거면 뭐 거의 안정성의 1, 2등급이잖아요. 2등급 초니까. 맞죠? 부탁합니다. 자, 7번. 자연수 n이 자연수 n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전형한 거예요. 이거의 n 제곱분 중 실근, 음의 실근이 존재해요.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과 풀어줄 거예요. 좋아요. 일단 나눠볼까요? 이건 이런 얘기죠? x의 n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뭐할 거니까? 그럼 1번. 만약에 n이 짝수예요. 그러면 2, 4, 6, 8, 10. 그죠? 그러면 언제 음의 실수가 나와요? 2개가 나왔을 때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는 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여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 풀바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n에 n-3에 n-6이 이거 바뀌어서
수에. 그러면 3, 5, 7, 9, 11. 언제? 세제곱하고 하나하나니까 어차피 얘가 음수일 때. 그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인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n이 그냥 풀려요. 3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따라서 n은 다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8번.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런 활용 문제에서의 우리가 못 푸는 이유는 뜻이 뭘까? 이게 뭐랄까? 무슨 뜻일까? 뭘 얘기하는 걸까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로그랑 항로그가 들어가는 이제 실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못하는 것보다는 뭐 항로 같은 경우는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거보다는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크다. 자, 집안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집안에 시험기를 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집안의 유효 수직 응력을 S가 유효 수직 응력. 근데 밑에다 적을게요. D가 퍼센테이지인데 일단 마이너스 98 플러스 66의 로그 2에 끝에 수분의 R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여기 S가 유효 수직 능력. 그럼 시험기가 집안에 들어가면서 받는 얘가 저항력. 그리고 집안의 상대 밀도를 얘라고 불러요. 용어만 알았네요. S와 R은 메트리톤?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집안 A의 유효 수직 능력은 집안 B의 유효 수직 능력의 1.44배이고 그럼 무슨 점? S가 유효 수직 능력이잖아요. S의 A는 SB의 1.44배이고 그죠? 하나 들어간 거야. 기억이가 집안 A에 들어가면서 받는 영향력은 RA는 집안 B에 들어가면서 받는 영향력에 RB의 1.5배라고 그런데 집안 B의 밀도가 65일 때 집안 B의 A의 밀도는 얼마냐? 무슨 거야? 상으로 계산해주면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합니다. 해볼까요? 이제 뭘 하면 되냐입니다. 식을 적으면 돼요. 좋아. D의 A를 구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98에다가 66하고 로그 2에 루트 S에다가 SA 적고 맞죠? 그 다음에 R에다가 RA를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DB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에다가 로그 루트 S의 B를 넣을 거고 R의 B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웠으면요. SA에다가 내가 1.44의 SB를 넣어도 되고요. SR에다가 내가 1.5의 RB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식을 정리해요. 이거 그냥 쓰고요. 98. 얘도 그냥 쓸게요. 여기 쓰고요. 자, 1.44가 바깥으로 나오면 로그 루트 1.2의 루트 SB 분의 1.5의 RB가 됩니다.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괜찮지? 여기까지? 얘에다가 해놓고 얘에다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98에다가 플러스 6.66에 자 여기를
F라고 하고 루트 SB 분의 RB라고 적고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12분의 15를 괜찮아요? 곱한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얘를 찾아내는 얘기. 얘가 DB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만 더하시면 약분하자. 4분의 5. 그럼 얘는요, 얘가 65니까요. 66, 1 빼기 3의 9, 이게 사실 0.1이니까 6.61에서 71.6. 됐나요? 이거 지금 계산하시면 할만하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는 거지. 주어진 대로 하는 거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독감 환자가 많다니까 조심하고. 여기보다. 어디였지? 어디? 그러니까 예비고일들은 막 한 번에 독감 환자가 많아서 반 정도가 학교 안 가고 갔다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1학년 수업했는데 4명이 나왔어. 다 독감이야. 자, 얼마나 까먹어나 볼까요? 지상으로 가면 돼요. 요거는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미적에 가서 지상으로 가면 극한하고 미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죠. 지상수 오감수는 중요한 게 만약에 지수로그 파트에서 수능 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상수 오감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 같으면 뭐 지수계산, 노계산, 상모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상수 오감수 반드시 두 개 갖다 문제 푸는 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지상수 오감수 뭐 사각함수, 수열 뭐 이렇게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고 또 그 그래프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지선은 y는 이 형태로 되어 있죠. 자, x가 실수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겠죠. 저번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a가 1이 아니어야 되죠. a가 1이면 어차피 상수함수가 되죠. x가 무용지물이 된다. 항등식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라는 수직선을 그어 놓으면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이면 주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1번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이랑 많이 했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증가합니다. 여기 1이죠. 그리고 이제 1을 넣으면 2가 나와, A가 나와. 이런 형태가 되죠. 반대로 이제 A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이런 유형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1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강보다 작다. 자, 이 그래프의 성질을 볼까요? y는 ax의 그래프 a가 0보다 크다, a는 1이야. 얘 성질을 보면, 자, 1번. 자, 함수는 항상 이거부터 하죠. 정의역이 어떻게 되나요? 정의역은, 네, 실수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 아니, 그냥 바로 이해할게요. 치역은 어떻게 돼요? y와 y가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아요? x축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무슨 점을 지나냐면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1,a라는 점을 지날 거예요. 보이시죠? 세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y는 ax의 그래프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이렇게 되면 강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y는 a의 x의 그래프랑 y는 a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몇 대칭이에요? 왜? 그렇죠. 얘가 이거야. 얘가 y는 예를 들면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얘는 이렇게 돌리면 즉 뭐야? y축 대칭이죠. 맞아요? 자, 근데 대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쟤네들이 y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1학년 때 배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x축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서분면에서 여기 있는 애가 1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에서 그거 바뀌어요? y가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y는 fx가 있었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 마이너스 y는 fx.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fx를 하면 x축 대칭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좋아요. 두 번째, 만약에 y축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예요? 좌표가 바뀌죠? x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원점 매칭입니다. 네, 둘 다 바뀌어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왜? x죠.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쓸 거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지 않고 식만 봐도 아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x축 대칭이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여기도 a분의 1의 x를 a의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정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x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네, y는 0이라고 얘기하시고 네, 얘가 x축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결해서 같이 외우세요. 아시겠죠? 괜찮나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 이건 지울게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보통 y는 fx라는 애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y는 f의 x-m 플러스 n 형태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지수함수를 표현을 이용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y는 a의 x-n 제곱 플러스 n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2학년 때 그래프를 많이 안 했다. 그래프 자신이 없다. 그래프 때문에 시험을 많이 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그려야 돼요.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많이 써요. 지수로. 수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원래 이렇게 된 애가 있었는데 이동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조건 정근선부터 하세요. n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만큼 이렇게 올려요. 얘가 y는 n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될까요? 그럼 이 안에서의 성질이 바뀌는 건 1번 뭐요? 정의역? 안 바뀌죠. 똑같아요.
전체로 실수 전체 C역은요 바뀌었죠. 어떻게? Y가 N보다 큰 실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다고요? 네 번째 정근선이 뭐야? 네 X는 Y는 N. 내가 얘기했죠? 같이 외우세요. 네.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물어볼게요. 실질적인 문제. 얘를 평행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그래프인 것은 아니고 1번. y는 8 곱하기 2x. 돼요? 가능합니까? 평행 이동해서 얘가 갈 수 있어요? 얘가? 할 수 있죠? 어떻게? x축 마이너스 3만큼, y축 3만큼. 가능해야 돼요? 이건 얘는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일단 밑이 다르면 모양이 달라요. 하나 더. y는 이거 어때요? 돼요? 안 됩니까? 되죠. x축을 마이너스 5에 3만큼, y축은 마이너스 3만큼. 평균.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로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특히 y는 x의 대칭이면 역함수가 만들어져요. 좀 이따 할 거지만. 그럼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이 정도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이따 또 물어볼게요. 자, 요게 지수함 그 성질 평행이 도입니다. 지우고. 자, 여기는 그래프를 일단 지워보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로그 함수를 할 거예요. 로그 함수를 하기 전에 이걸 잠깐 볼까요? 뭘 할 거냐면 여기가 있을까?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최근에 접근할 때 잠깐 선생님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존재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하나 존재해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해서 반대로 이렇게 가요. 이거 역함수잖아요. 그럼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할 건데, y는 xx를 딱 와서 야, 나 역함수 좀 만들어줘 라고 해요. 그럼 신분증 확인 1대1 대응인지 부터 확인을 해요. 맞아? 부터 확인하고요. 두 번째 뭘 하죠? 이게 보통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역함수를 할 때는 이 식을 x는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x를 y로, y를 x로 만들면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여기서 주시면 되는 건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x랑 y처럼 조심해요. 또 하나 더. 선생님 대비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쓸 건데, 얘네 둘은 같은 식이에요. 하지만 얘랑 얘랑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지울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1이 있어요. 직선이잖아요. 얘가 fx예요. 그럼 얘 역함수 존재하죠? 직선 1대1 대응. 가장 편한 이름. 그럼 얘가 x는 하고 2분의 1에 y 플러스 2분의 1로 쓸 거예요. 그럼 얘랑 식이 똑같다고. 얘가 이렇게 GY인 거예요.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 얘기는 봐봐. 얘가 y는 fx면 요거를 x는 f 역함수의 y 형태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얘는 좀 같은 식이고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는 y는 f의 역함수 a고 x는 f의 y로 쓰겠다는 얘기. 여기 같은 식이. 이게 얘는 좀 같지 않죠? 식이 다르잖아요. 여기로 풀 때와 여기로 풀 때가 좀 다르다는 패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x랑 y랑 트레이드했다라는 거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렇죠? 정의역이랑 치역 구역이 바뀌었다. 두 번째, 얘랑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뭐? 네. 대칭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확인하다 잠깐 보고 있어요? 문제 풀고 있어요?
또는 안 두줄 게 있었는데 잠깐 이제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네. 자, 로그함수를 할 건데 우리가 좀 전에 한 지수함수가요. 역시 이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거고 이렇게. 그럼 얘를 가져다가 X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방금 이렇게 바꾸는 거 저랑 똑같이. 공역을 x가 y가 0보다 크다로 주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1을 바꿔요. y 로그고 바꿔요.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되는 로그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조건이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뭐?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공부할 때 보면 지수함 따라하고 로그함 따로 했는데 이제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같이 해야 돼요. 지수함과 로그함 같이 한꺼번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풀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되죠? 그래프 모양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뒤집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주문. 옛날 네, 여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 반대로 이번에 로그함수 성질을 할 건데 비교해가면서 기억을 하세요. y는 로그 ax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1번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진수 조건 때문에 여기가 0보다 큰 실수가 되죠. 그리고 보세요. 왼쪽에 없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치역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가 되죠. 보세요. 플러스. 얘가 1로 갔죠? 얘가 1로 갔죠. 아까 내가 정형이랑 공형이랑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좌표를 보세요. 두 번째. 1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0, 1 넣으면 0. 그리고 얘가 A는 0. 돼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좌표가 바뀌었잖아요. 한꺼번에 외우는 거니까. 세 번째 똑같아요. A가 1보다 크면 보세요. 증가. 그러면 여기도요. y의 로그 ax와 로그 a분의 1의 x가 무슨 관계? 모대칭 x축이죠. 왜? 얘를 잘 계산하면 여기 a의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서 얘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y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없어도 이런 관계들은 식 보고서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조건을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정변선이 존재합니다. 정변선 뭐예요? x는 0이죠. 다시 말하면 y축.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물론 방부등식도 중요하긴 한데 방부등식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문제를 푸는 유형인 거고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문제 계산에서 많이 나오지 수능이 제일 지수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디라고 보면 선생님은 단연코 지수로그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프. 그거와 관련된 식, 계산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얘도요. y는 로그의 a의 x가 있는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n형 식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럼 식이
이 그래프가 얘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나 라는 건데 만약에 기본이 이게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아까 뭐부터 가르쳤죠? 정글선부터. 얘가 아니라 얘죠. x축으로 n만큼 밀어야 돼. 여기가 n. 그래서 이동하는 게 얘가 n만큼 이동하고 n만큼 올라가면 옆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변하는 게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 정의요. 어떻게 변해요? x가 x는 n보다 큰 실수. 치역 안 변하죠?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정근사. 여기도 보세요. 같이 외워요. 같이 0. 여기도 정근사 같이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y는 위의 x를 뭐야? 평행 이동하고 또는 대칭을 해서 그릴 수 있는 걸 따진다. 앞에 거 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y는 로그 2의 x 이거 되고요. 그럼 얘도 돼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거 돼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얘는 어때요? y는 로그 2의 4x 마이너스 1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평행이고 얘가 돼요? 돼 안 돼? 되죠? 아니 이거 그럼 얘는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여기가 사고 여기 2분이잖아. 돼요? 안 되죠. 여기가 4면 여기 2여야지. 2가 4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로그의 산이랑 지수의 산이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 관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질문이 너무 뻔해서 계속 그래프에 대한 고집을 선생님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제곱이 있어요. 이 그래프랑 y는 로그 2의 x면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 두 그래프는 같을까요? 두 함수는 같은 함수 그래프도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기 같으면 물어보겠어. 다르니까 물어보겠지. 만약에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일단 그래프가 달라요.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얘는 진수 조건에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은 아니면 되고 여기는 무조건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래프 얘가 제 그래프가 이거라면 얘는 똑같은 게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도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마이너스 넣어도 되잖아. 값은 똑같아요.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둘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 로그 a의 x의 n제곱과 y는 로그 a의 n의 로그 a의 x는 1번 n이 짝수면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n이 홀수면 이렇게 결정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홀수면 닮겠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봐봐요. 여기 선생님이 A가 1보다 커요. 그건 예전에 있는지 물어봤다고요.
손드는 사람이 이거 기억 안 나서 요게 기억. 그래프 기억. 그 다음에 a분의 1 x 요게 니은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요게 디귿 그래프. 니은 그래프. 그러면 다음 두 그래프를 짝지었을 때의 교점의 기술 한번 보여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고 니은의 교점은 몇 개일까? 기억하고 디귿의 교점이 몇 개일까? 기억하고 리을의 교점,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리을, 디귿하고 리을.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 됩니다. 방금 그 그래프 다 그렸잖아요. 그래프 지워야지. 저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와 관련, 저 그래프를 관련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나네?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맞네. 잘했네. 여기 숫자가 맞겠다. 시간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민해보세요.
문제는 여기죠. 그리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A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A분의 1x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하나 맞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여기 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그쵸? 근데 제가 그때도 알려줬지만 저게 A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Y에 있으면 지금 그린 것처럼 하면은 얘랑 안 만나죠. 얘가 기억이고 얘가 기울기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운에 따라. 줄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미적에서만 그리고 우리는 안 그려요. 하지만 접하는 경우도 있구나. 여기는 모름이죠.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책에 보면 옆에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뭘 것 같아요? 활용이에요. 함수도 활용, 방정식도 활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뒤에 암산돼 있죠. 우리 그 9번까지 풀었잖아요. 19페이지부터 쭉 푸세요. 이제 다 푸세요. 그 다음에 MDQ도 다 풀고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더 해볼게요. 9번까지 풀겠습니다. 네. 일단 푸세요. 수능 과목까지 끝났어요.